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많은 질문하시는 게 있으세요. 보통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2.0인데, 아니 2.5인데, 과연 이 내신 등급으로 어디 대학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제가 그 점에 관련돼서 좀 어머님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꼭 주목해 주세요. 먼저 우리 어머니 정말 궁금하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고 이번 이제 3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등급은 대략 어느 정도 내신 등급 통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내신이 2.0이야, 2.5야.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교과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학종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로 간다라는 것은 어차피 뭐 거기에 3년치 데이터 그 입력을 하고 수능 최저는 충족을 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종은 교과를 뛰어넘어서 부족한 내신을 커버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교과보다 학종을 많이 선호하고 수능 최저라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잘 준비해서 학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학종으로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입시 컨설턴트는 정확히 잘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어떤 입시 컨설턴트도요, 그 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지 못했다라는 점. 자,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 유형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학종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아니, 50% 컷 우리 아이가 내시는 되고 70%컷 안에는 드는데 학종으로 70%컷 안에 들기 때문에 학종으로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커트라인이 아니고 고교 유형별 범위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매년 50%, 70%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평균 점수라고는 알려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어떤 뭐 경희대처럼 3포더라든지 고교 유형 분포라든지 재수 비율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은 합격 커트라인 등급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종종 우리 아이가 2.5인데 2.0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학종으로는 정확히 생기부를 분석하고 고등학교 유형을 우리가 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만땡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는 당연히 그뭐 대학교 라인은 나오는데 아이들 교과를 가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행 빼는 거 열심히 했잖아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죠. 그다음 의대나 생명공학과 약대에 갈 학생도 학교에서 실험도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야. 그 학생은 왜 그걸 열심히 했을까요?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교과를 가라고 그러면 그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비교과 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자괴감을 들기 때문에 학종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먼저 학종으로 정확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은 먼저 학교 유형별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맘띵이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맘띵은 이제 신청서를, 밑에 메일 주소를 남겨두시면은요, 그 수시하고 상기비 그 분석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을 남겨두세요. 신청서에 보면은 고등학교 명을 적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맘띵은 물론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분석도 하지만 그 고등학교 분석을 너무 철저히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 고등학교는 상위 몇 퍼센트까지 스카이까지 갔었는지, 그 3년 동안 큰 변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기타, 즉, 재수생의 몇 퍼센트가 있는 건지 그 점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럼 그 점 보게 되면 그 학교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갑자기 좀 입결 좋지 않은 때에는 항상 뭐 학교에 큰 변화가 와요. 진로 선생님 바뀌었다라든지, 교장 선생님 바뀌었다, 뭔가 학교에 큰 변화가 있게 되면은 갑자기 입학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땡이 고등학교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어요.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당연히 이제 과세특이라는 성격을 점검하는데, 거기서 또 무엇을 많이 보게 되냐면 당연히 내신 성적도 저희들이 당연히 꼼꼼히 분석하게 되죠. 그러면 어머님들은 저희가 등급만 보면 될 거 아니죠. 교과는 등급표를 하지만 학종은 등급이라는 것이 솔직히 크게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교마다 표준 편차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표준 편차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조사해서 스카이라든지 서울대를 어느 정도 보냈는지 상위 몇 퍼센트까지 그래도 명문대를 보냈는지 이런 점을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수강자 수도 고려하고 이런 점들 다 고려해서 이 아이가 학종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평가를 이것을 저희들로 조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내신 2.0인데 뭐 건국대 갈 수 있어요? 뭐 경희대 갈 수 있어요? 뭐 학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내신 등급컷 안에는 드는데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우선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이런 점들을 꼭 어머님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표준 편차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대표적으로 정말 최상의 자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사고라든지 뭐 하나고라든지 그런 대학교들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보통 편차가 한자로 숫자입니다. 표준 한자로 숫자예요. 뭐 7 이하고요. 보통 뭐 5도 있고 특히 어떤 과목은 뭐 표준반 3도 있습니다. 한자로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보통 3등급 중반에도 서울대 그냥 갑니다. 합격을 해야 하게 돼요. 더구나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또 있냐면 원점수도 굉장히 좋아요. 그 아이들. 대표적으로 이제 한 전에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민사고 학생들 성화기록부를 접촉 본 적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이 4등급이거든요. 근데 원점수는 99점, 98점 그렇게 나온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 보고 표준 편차 한 자릿수 3, 4 그 다음 나오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그냥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점만 보더라도 그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또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수능도 워낙 좀 잘 나온 아이들이에요. 확실히 좀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좀 그게 있어요. 이 아이는 수능도 좀 수월하게 잘 나오는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상의 어떤 뭐 민사고라든지 하나고 외에 이제 뭐 외고라든지 국제고 있겠죠. 뭐 청신 국제고라든지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대로 똑같이 한자로 숫자입니다. 뭐 8, 뭐 9, 9 정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보통 이제 3등급 정도가 서울대를 합격하게 되는 거지. 이 아이들 역시 원점수가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전부 다가 원점수가 아까 민사고라든지 상상 민사고라든지 어떤 뭐 하나 같은 원점점 98점 그 정도 이상 나오는데 일단 뭐 청주국제과대 같은 보통 93점, 뭐 94점 그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 등급으로 서울대를 간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외고, 뭐 대표 이제 부산외고도 있어요. 이제 부산외고 컨설팅 좀 많이 했는데 부산외고라든지 대전외고 이런 학생들 좀 많이 이제 컨설팅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표준 편차가 한 10점 초반 아니면은 뭐 9, 이 정도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등급 서울대 합격한 아이들 2점대 중후반 정도가 서울대를 합격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아이도 원점수는 90점대 중반 정도가 나온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는 어떨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가려고 하면 일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표준 편차 한번 봐보세요. 보통 뭐 15, 뭐 18, 일반고에서 15, 뭐 13만 10점대만 나오도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표준 편차가. 뭐 13의 일반고도 있고 17 일반고도 있는데 어떤 일반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뭐 27, 뭐 24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반고들도 있어요. 이런 일반고에 가진 표준 편차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고는 당연히 1점대 초중반 아이들 서울대 직윤으로 일단 가고 좀 일반고에서도 표준 편차가 10점대 초중반까지 됐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1점대 중후반으로 일반 전형을 먼저 잘 준비해가지고 서울대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수능 최저 충족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도 있고, 또 원점수도 90점대 중후반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한 90점대 초중반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일반고라는 말이죠. 그럼 금방 좀 방송을 보시면 이 고교 유형별에 따라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몇 등급까지가 서울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명문대로 가고 있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일반고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일반고도 갑반고가 있습니다, 어머니. 일반고도 나름 내신 따기 어렵고, 그다음 수준 높은 아이들이 모는 일반고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 다른 일반고와 달리 입결이 좋고, 내신이 부족해도 똑같은 일반고 내신을 하더라도 좋은 대학교를 가는 그런 갑반고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어머님들이 그 점을 먼저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래요. 어떤 어머님이 신청서에다 작성하실 때, 아, 왜 학교명을 적어달라고, 왜 학교명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 뭐 생활기록부하고 뭐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종은 고등학교 수준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된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어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가 정말 친절하죠. 3포드가 막 2등급 초반 쭉쭉쭉 나오고, 막 4등급 때도 합격대가 나오고, 막 종종 그래. 그래서 경희대는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거기 몇 등급이 최하 몇 등급 합격했는지 많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상세히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입시 컨설턴트도 많은 그 경희대에서의 그 3포드를 많은 이제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희대 2025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반고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교과. 근데 왜 교과가 일반고가 많았냐?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교과. 교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내신과 그다음 당연히 경희대라든지 뭐 고대라든지 당연히 이제 3기부터 이제 정성평가 들어갑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내신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별로 하면 1점도 후반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과는 1점도 후반 정도가 당연히 경희대 교과 씁니다. 건국대를 쓴다라는 말이죠. 더불어 수능 처제가 이해 보니까 많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쓴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특자사고 아이들도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특자사고를 다는 거 명문 자사고를 단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1점도 후반이라면 경희대에 만족할까? 전혀 만족 안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교과 지원 안 한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가 네오 르네상스 종합전형의 외고 국제고가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과반수가 넘어가요. 50%가 넘어갑니다. 학종이. 일반고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수능체를 충족시켜줄 교과를 가는 전략을 굉장히 많은 선호하는 편이고, 좀 이제 그 특차사하고 부딪히지 않을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차이가 있는 거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든지, 뭐 고대라든지, 연대 학종, 내신 등급 컷이 나오면, 그게,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등급 컷이 되니까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일반고 성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교들이 지금 좀 정성평가를 좀 더 꼼꼼히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고라고서 뭐 정성평가로만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특자학습만 선호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도 종합 외고 국제고가 인문계죠 20%고 그다음에 고려대 이제 계적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특자전형 많이 가다 보니까 예전에 일반고 많이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일반고들도 좀 계적으로 좀 매년 합격하고 있어. 작년에도 합격했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어문계열 쪽으로, 그다음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뭐 어문계열 뭐요 계속을 합격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고들도 정성평가 꼼꼼히 하려고 할까요? 먼저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은요. 석차 등급과 원점수가 따로따로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아이가 석차 등급은 낮은데 원점수가 좋다라든지 원점수는 낮은데 등급이 좋다라든지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대표적으로 한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일반고거든요. 근데 원점수가 91점 정도, 91점, 아무튼 90점 정도가 나오는 등급 3등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 학교에서 이 정도가 되면 학교 인원수도 저희도 수강자 수를 파악하니까 이 정도면 2등급 이상 나와야 될 건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까먹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점수와 등급이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험 난이도가 낮아서 원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그다음 수행평가를 만점 맞아서 또 원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뭘 본다? 표준 편차를 본다라는 점입니다. 표준 편차는 학교 수준, 즉 학생들의 수준을 알려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준 편차와 정성 평가와 함께 경희대, 동국도, 고대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도 20에서 30%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학년도 그 경희대 의대 합격한 학생 중에 40%가요. 교과 종합 평가, 정성 평가에서 합격이나 불합격 바뀌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제 정말
학교가 정말 명문고가 아니라면은 일단 일반고를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고니 갑반고를 고른다고 해서 이처럼 정성평가가 매우 꼼꼼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좀 저희 좀 궁금하신 많이 이제 댓글에 많이 달아 이런 댓글 뭐가 들어오냐면은 선생님 제가 전과목 평균은 좋지는 않은데 제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 내에서는 정말 그래도 좋아요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전 학종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학생들이 그런 질문이 있고 어떤 학생은 전과목 평균은 좋은데 진로와 관련된 과목 내신 등급이 좋지가 않아요라는 점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학종은요, 전 과목 다 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어머님은 종종 질문하세요. 이제 뭐 학종도 뭐 국어 몇 퍼센트, 수학 몇 퍼센트, 뭐 과학 몇 퍼센트, 사회 몇 퍼센트 그걸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학종은 정성평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거든요. 물론 당연히 교과 같은 경우는 대학교마다 뭐가 있죠? 당연히 뭐 동국대전 상위 10개를 반영한다라든지 일터로 뭐 국어 몇 퍼센트, 수학 몇 퍼센트 이런 게 있는데 학종 같은 건 그렇지가 않거든. 학종 같은 경우는 정감을 다 보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점인데 중요한 거, 이 점.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그 등급이 나오다는데, 뭐가 나오든 첫 번째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있는 건지, 그냥 두 번째로,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진로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 이 두 가지가 바로 생활기록부 내신 등급에서 반드시 보여줘야지 학종을 유리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점수, 표준편차 그런 점들은 다 본다라는 말은 좀.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국영수사고 전과목 다 보냐? 그러진 않아요. 이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학이나 미적분해라든지 뭐 기하 확동을 해가지고 국어, 영어, 그다음에 뭐 수학, 과학 쪽을 많이 보겠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그쪽을 많이 보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런 것이 이 공통 과목과 그다음 진로 연계 과목 이런 점들을 정성 평가한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종을 뭐가 있냐면 이제 내신에 1등급 대라고 하면 상관없는 건 만약에 이제 보통 3등급 대 아이들이 있어요. 3등급 대 아이들. 근데 전체 내신 3등급인데 이제 주요 과목, 자기 본인은 전공과 관련된 주요 과목이 1점대 후반, 뭐 2.0까지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도 다 100, 무조건 100%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그 점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또 한 가지, 이제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3년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간에 우리 어머님들 좀 거기 항상 3년치 보시잖아. 요즘 뭐 엑셀 파일로 많이 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년째 좀 평균을 보시고 또 중요한 것은 대학교마다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학교의 변화라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 대표적으로는 2026학년도가 아주 큰 변수가 뭐가 있냐면 연세대에서 자유전공 확보를 굉장히 많은 수 전발하고 있고, 근데 이화여대 학종 매우 크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로 인해서 어떤 다른 대학교들 여파가 있을 것인지 이런 점도 좀 여러분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좀 뭐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었는지 아니면은 좀 우리 경쟁자 심리 상태는 무시 못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심리적인 변화, 그다음에 인원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 좀 잘 보셔가지고 좀 대학교를 좀 우리가 좀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좀 입시라는 건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 아이의 실력만으로 가면 정말 좋긴 좋죠. 그런 머리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학종으로 노릴 때는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 아이의 생활기록부 수준, 그 다음에 어떤 표준편차 이런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대학교를 다 지원할 때 어떤 대학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점 다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위험 요소 리스크를 하나하나 줄이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으로 나가실 때 입시, 즉 학종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